올겨울 참 추위가 오락가락하죠. 네.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었는데 이번 주는 또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날이 좀 푹하기도 하고 매섭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또 많이 춥단 네. 말이죠. 이럴 때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은 재발이 쉽게 되기 때문에 네. 빠르고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겨울철 허리 통증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의사 이범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허리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일상생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정말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네네. 맞아요. 허리 누구나 한 번씩 아파봤을 네, 텐데요. 네. 허리를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허리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고 네.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허리가 있고 위에 등이 있고 목이 있는 척추가 있는데 근데 허리가 밑에서 잘 잡아주고 있어야 허리가 바로 서야 등과 목이 꼿꼿하게 서니까 다른 데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고요. 그리고 척추가 있으면 아래쪽으로는 골반이 있고 위에는 날개뼈가 있고요. 골반은 다리랑 연결이 되고 날개뼈는 어깨, 팔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사지가 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바로 서야 다른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운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제대로 굴러가는 데 있어서 척추가 곧게 서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같이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그냥 누워서 쉬다 보면 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통증이 발생을 했으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통증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초반에 무조건 다 병원에 가진 않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보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하루 이틀 기다려봤는데 좀 괜찮아지면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프게 되면 병원을 가게 되죠. 네네. 보통은 72시간 정도, 만 3일 정도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근육통 단계를 넘어서서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통증에 참는 것을 버릇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수년 후에 더 큰 통증, 더 큰 병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허리 통증이 사실 평소 자세,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똑바로 좀 자세 좀 해봐야지 생각을 해도 그게 제대로 유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맞는 자세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허리, 등, 목, 척추 전부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게 이제 자세나 생활 습관하고도 영향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허리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허리뼈를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앞쪽, 그러니까 배 쪽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뒤쪽, 여기가 이제 엉덩이 쪽이 되겠고요. 약간 S자 모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곡이 척추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이 이제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만 상태가 허리의 정상적인 배열 모습인데 평소에 이제 일할 때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이 좋지 않게 되면 이 전만 상태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에서는 보통 이제 일자목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네. 네. 허리도 이 전만 상태가 깨지면서 일자 허리가 되는 상태가 많이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뼈라든지 관절, 디스크에는 굉장히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되니까 이게 점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디스크가 점점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뼈라든지 디스크나 관절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네. 대사산물들은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네네.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다든지 안 좋은 자세로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이 작용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폐물이 잘 나가지 않게 되고 그것도 나중에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평소에 이 허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네.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 네. 이제 궁금증을 좀 풀어볼 시간입니다. 실제 환자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알아보죠.
네, 환자분께서 예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그 증상이 다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글에 나와 있는 기계에 부딪혀서 생긴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겠죠. 기계에 부딪히면서 디스크가 새로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안 좋았던 디스크가 더 나빠진 않았지만 증상이 새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은 대부분은 원래 안 좋았던 디스크가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지금처럼 뭐 기계에 부딪혔다든지 넘어졌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디스크는 괜찮은데 괜찮다는 얘기는 디스크는 변화가 없는데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디스크가 새로 안 좋았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디스크는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디스크 주변에 신경 주변의 염증 상태를 줄여주는 한약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 침 치료를 받으시면 빨리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좀 나아졌다가 사고 때문에 다시 허리가 안 좋아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허리 아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통증이 오래 가고 또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또 아픈 경험도 있는데 일단 치료할 때 제때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통증이라는 거는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인데요. 네. 근데 이제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허리에 이제 나타나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네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허리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병명은 아니고 허리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그게 이제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돌출 또는 허리 디스크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허리 디스크가 이제 돌출하게 되면 주변의 신경에 어떤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세한 증상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네. 드릴 거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뼈 안에 있는 인대라든지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경우에 퇴행성 변화 때문에 네. 관절이라든지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자연스럽게 좁아지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고 양쪽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하고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게 되겠고요. 어허. 네,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허리 디스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제가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디스크의 구조를 알게 되면 증상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한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뼈가 있고요.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들어있죠. 네. 요건 이제 디스크라는 건 그래서 정상적인 원래 있는 구조물이 되겠고 이 디스크라는 거는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외부 충격을 해서 흡수시켜주는 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요. 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신경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고 어허. 여기서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신경이 허리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게 뭉쳐져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서 나온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긴 염증이 다리 쪽까지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신경에 자극이 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저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아프다, 뜨겁다, 그다음에 찌르는 것 같다, 다리가 당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어야만 또 디스크 증상은 아닌 것이 네.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이 오래되고
또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다리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디스크 문제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한 궁금증 모아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환자분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많이 불편하고 앉아 있거나 좀 쉬거나 쭈그려 앉아 있을 때 조금 더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검사가 일단 어떤 검사인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자분들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한 장 찍었는데 괜찮다는 소견을 듣고 오셔가지고 나는 허리 아주 정상인데 왜 아프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는 안쪽에 디스크라든지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지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검사 자체를 한번 다시 되돌려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증상을 놓고 봤을 때는 협착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추에 허리뼈에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것인데요. 그 구멍이 왜 좁아지느냐? 퇴행성 변화 때문에 주변 관절이 두꺼워진다든지 신경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진다든지 디스크가 튀어나옴으로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를 구부렸을 때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오히려 조금 더 넓어지고 펴고 꼿꼿하게 걷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서서 걸을 때 많이 불편해서 다리가 아프고 못 걷는다. 그런데 쉬면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으면 조금 더 괜찮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협착증의 주요한 증상인데 이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 협착증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협착증 치료 역시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얼른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저희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추나요법이 있겠고요. 추나요법이라는 거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고, 네. 또 대표적인 치료법이 한약 처방이 있죠.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나 신경 주변의 염증 상황을 해소를 해주고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를 탄탄하게 해주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는 한약을 먹기도 하지만 주사로 만들어서 직접 주입하는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네. 약침 치료는 한약의 효과와 침 치료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전통적으로 하던 치료 방법 중에서는 침 치료가 있죠. 네, 침 치료 같은 경우에도 허리 통증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겨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의사 이범 원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새치가 있으면 무조건 뽑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습관이 되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 새치를 짧게 잘라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두피 마사지를 자주 해주거나 블랙푸드라고 불리는 검은 콩, 검은 깨를 많이 드시면 새치가 나는 것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